오늘 두 번째 시간 이제 경매 관련된 시간입니다. 오늘 그 앞서 시간에 부동산 쪽 좋은 말씀을 많이 여러분 드셨는데, 경매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하고는 조금은 좀 다르게 간다라는 2007년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렇게 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부동산, 지금 오늘 많이 오셨는데,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아니면 경매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둘 다. 둘 다. 경매,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매 부동산이죠. 경매도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경매 시장도 부동산 시장에 연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정책, 또는 투자 심리, 그리고 어떤 경기 요인, 거시적인 경기 요인, 이런 요인들에 따라서 경매 시장도 많이 변화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매 시장이라는 것은 경매라는 특수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하고는 약간 틀리게, 다르게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첫 시간에 일반인들이 투자를 하고 싶은, 사고 싶은 그 종목을 말씀을 주시면서 아파트, 토지, 주택 이런 순으로 갔었죠. 거기에서 배제된 게 뭡니까? 거기에서 배제된 게 바로 빌라예요. 연립 다세대. 그 얘기는 전혀 없었죠. 그죠? 그런데 지난 한 해, 지금까지, 올해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한 해 경매 시장에서 핫 이슈가 됐던 게 바로 빌라입니다. 연립하고 다세대 쪽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한 해 경매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고, 또 올해 어떤 쪽에 포인트를 두고 여러분들이 경매 투자에 관심을 가질 만한가라는 내용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의 경매 시장을 딱 요약을 해보면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경매 물건 수가 굉장히 급감했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잠깐 아까 서두 말씀드렸듯이 연립 다세대가 아파트 이상으로 1년 내내 아주 주구장창 인기가 많았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두 가지 포인트를 두고 오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결산을 해보니까요, 경매 물건이 한 해 진행된 경매 진행 건수가 약 한 32만 건 정도 됩니다. 이 32만 건 많아 보이는데요. 외환위기 이후에 97년 말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물건 수가 많았던 시점이 바로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에 54만 건이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고금리,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한 20% 이상 올라가는 고금리 부담, 그리고 경기 침체, 앞에 보이지 않았던 시점이죠. 그때 누적된 경매 물건 수가 54만 건이 넘어갔었던 거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금리도 두 자리 숫자가 한 자리 숫자로 하락을 하면서, 그리고 또 여행 그 시점에 2000년도, 2001년도에 수도권, 강남권, 서울 지역 5개 밀도 지구 대상으로 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아주 활성화가 됐던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그때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폭등하면서 더불어서 경매 시장의 물건 자체가 굉장히 급감했던 시점이 바로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에 물건 수가 30만 건까지, 지금까지도 가장 저점을 형성했던 물건 수 제일 적었던 시점이 바로 2002년도예요. 2002년도 이후에 계속 물건 수가 줄어들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웬걸? 경기 침체가, 경기가 회복이 되는 것 같더니, 아니, 이 경기가 회복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저금리는 계속 5%, 7%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금리 기존 유지가 되되, 경매 물건 수는 2005년도에 외환위기의 90% 이상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서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외환위기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업형 아니고 기업형이나 서민형 물건 할 것 없이 빌라, 아파트, 또 대형 물건들, 공장 할 것 없이 경매 시장이 우수 쏟아져 나왔던 그 시점인데, 2005년도까지 나왔던 그런 경매 물건들은 기업형 물건보다는 서민형 물건들이 주류를 이루더라. 그만큼 서민형 주택, 연립 다세대, 그죠? 이런 물건들이 어마어마하게 인천이나 강서 지역 그쪽에 연립 다세대, 소위 빌라죠. 빌라들이 주거 형태를 주로 이루고 있는 그 지역들은 경매 물건 나온 거의 70% 이상이 연립 다세대였습니다. 한 집 건너 하나 경매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나왔던 시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나왔었어도 아무도 그 연립 다세대에 투자하려고 엄두를 못 냈던 시점이 바로 불과 2년, 3년 전입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때는 또 어떤 쪽에 포인트를 두고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했었느냐? 아파트가 2002년도 재건축 아파트 대상으로 해서 투자가 관심이 많았었죠. 그죠? 그래서 2002년, 3년 이 두 시점이 아파트에 관심이 있었던 시점이 반면 참여정부 이 정부 노정권이죠. 들어서고 나서 2004년, 2005년 38선 휴전선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붐이 일었던 게 바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형 국책 사업들입니다. 기반 호재들이 널브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 2개년 동안에는 다시 토지로 투자 방향이 전이가 됩니다. 이후에 토지 투자 방향이 약간 꺾였던 게 2005년도 8.3 대책 이후에 토지가 투자 방향이 꺾이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아파트하고 연립 다세대가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경매 시장에서도 토지 투자자들이 아파트 연립 다세대로 많이 몰리기 시작하죠. 그 이후에 다시 아파트 투자는 첫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들으셨지만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대출 규제, DTI니, 뭐 LTV 제한이니 이런 규제 때문에 투자 자금들이 묶이고 그리고 나서 아파트는 작년 상반기까지는 약간 상승을 하다가 하반기부터 꺾였던 그런 상품이죠. 그렇지만 연립 다세대는 어떻습니까? 연립 다세대는 지금까지도 계속 경매 시장에서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호황을 누린다. 경매 시장에서 호황을 누린다 하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경매 시장에서 호황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낙찰가율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해서 낙찰을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시장에서 그렇게 벌어졌던 또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연립 다세대를 왜 경매 시장에서는 그렇게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그런 이유를 또 왜 연립 다세대가 인기가 많은지 또 물건수가 왜 그렇게 급감을 했는지 그걸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경매 진행 건수 말씀을 드렸지만 2007년도에 약 한 32만 건 정도가 경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거는 아파트 같은 경우가 한 반 정도로 2005년도 이 정점이죠. 최근의 정점이 2005년도 대비 한 반수 정도로 줄었고 전국적으로요. 그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보다는 더 줄었습니다. 거의 한 30%가 안 됩니다. 그죠? 물건이 그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이 물건이 줄어드는데 하물며 낙찰가율이나 낙찰률이 또는 경쟁률이 그만큼 오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물건이 없으니까. 그죠? 일반 시장에서는 쳐다보지 않는데 왜 그 이유가 있어요. 일반 시장에서 거래하기가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경매 시장으로 일반인들이 투자자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연립 다세대 물건 자체가 왕성했던 2005년도 넘쳐났던 그 시점에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들어와봤자 20명, 30명 경쟁률에 낙찰가율만 올라가고 낙찰받기도 어렵고 그죠? 그래서 연립 다세대가 지금까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장이나 상가, 공장도 물론 물건은 많이 줄었죠. 그렇지만 상가나 이런 물건들 보면 예전하고 2005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상대적으로. 반면에 토지, 2005년도 8.3 대책 이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토지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물건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 투자 중심이 토지에서 연립 다세대 쪽으로 옮겨갔던 그런 이유도 하나 될 수가 있겠죠. 자, 낙찰가율 한번 보시면요. 경매 시장 같은 경우는 경매 시장을 보는 시각이 3대 요인이 있습니다. 그냥 물건 같은 경우에는 경매 진행 건수는 금리 요인 또는 여러 가지 경기 침체 그런 요인에 따라서 물건이 늘어나고 줄어나고 그런 요인이 되겠지만 경매 시장이 과열됐느냐 아니면 침체됐느냐 그런 걸 보는 요인이 낙찰가율하고 낙찰률, 입찰 경쟁률 세 가지입니다. 낙찰가율은 매매가예요. 감정가가 1억이 있으면 그 1억짜리 경매 물건 나왔을 때 일반 투자자들이 경매 투자자들이 얼마에 그걸 사느냐 1억에 샀으면 낙찰가율 100%, 1억 1천에 샀으면 낙찰가율 110%, 8천만 원에 낙찰됐다, 매수했다 그러면 80%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인들이 많이 몰려들고 낙찰가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경매 시장이 과열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낙찰률은 뭐냐? 낙찰률은 만약 10건이 경매에 나왔다. 그 중에서 7건이 낙찰됐다 그러면
70%가 매각이 된 겁니다. 경매시장에서 물건이 소진되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그 낙찰률 자체도 지금 낙찰가도 올라가고 있지만 낙찰률도 30%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20%, 30% 내에서 왔다 갔다 했던 건 낙찰률 자체도 다음에 보시겠지만은 40%, 50%, 60%까지 넘어갑니다. 경매시장에서 낙찰률이 50%, 60%를 넘어간다 그러면 경매에 나온 물건 대다수가 팔려나간다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경매 물건 자체는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물건, 여러 가지 법률상, 임대차, 또는 등기부상의 권리분석,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물건들, 또는 물건 자체가 여러 가지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만 경매에 나오거나 건물만 경매에 나오거나 하는 그런 물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 뭐 50% 이렇게 낙찰률이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는 그건 아주 하자 있는 문제 있어 보이는 그런 물건 외에는 대다수가 경매 시장에서 매각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최근에도 그렇지만은 한번 여러분들이 법원에 한번 가보세요. 법원에 가시면 일반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 뭐 연립다세대 아파트 시장 많이 죽었다고 하죠. 그래서 경매 시장은 물론 뭐 물건이 좋은 물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발 디딜 틈 없이 시장이 북적됩니다. 법원이. 그 정도예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낙찰가율을 한번 보시면은 전국적으로 평균 한 73%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73% 그 평균이라는 거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상가 공장 낙찰된 물건들 토지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평균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73%가 낮아 보일 수는 있지만 연간 계속 이 낙찰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73%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그 평균 낙찰가율을 세부적으로 지역별로 또는 물건별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지역별로 100%가 넘고 또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에도 뭐 200% 토지 같은 경우 또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중심 지역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200%, 300%짜리도 낙찰가율이 나오는 겁니다. 물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몰리다 보면 그만큼 낙찰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연립 다세대, 지금 제가 연립 다세대를 자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그래프에도 보면은 연립 다세대를 오렌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죠? 오렌지라는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들 입가에 침이 좀 보이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특히 일부러 오렌지라고 이렇게 연립 다세대를 강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낙찰가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연립 다세대가 오렌지가 아니네요. 그죠? 평균이네요. 죄송합니다. 핑크색입니다. 핑크색. 그죠? 핑크색 낙찰가율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표에도 보시면은 2000년도에 62%에서 2004년도 63% 소폭 상승하다가 2005년도, 2006년도부터 하반기부터입니다. 사실 2006년 하반기부터 낙찰가율이 아파트 낙찰가율을 앞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2007년도는 평균치에서도 아파트가 8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는 97.95%까지 아파트를 거의 한 10% 이상, 13% 정도까지도 낙찰가율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기도 측면에서 아파트를 지금까지 경매시장에서는 앞지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2006년도에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낙찰가율도 더불어 소폭 상승을 했지만 2007년도 겨우 뭐 0. 몇 프로 정도 오르는 정도 그 정도였던 소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아파트 일반 부동산 시장하고 약간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는 게 바로 아파트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낙찰가율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올라가고 있다 또는 하락하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 그런 측면을 보고서도 올해 경매시장 어떤 쪽에 포인트를 두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보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가를 한번 보시면은 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2003년도 그리고 2002년도에 60% 낙찰가율을 상승했던 것 외에는 지금도 50%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50%라는 것은 거의 반값에 경매시장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반값이라는 거. 연립 다세대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낙찰가율이 높은데 왜 상가 같은 경우 이렇게 낮을까 하는 거죠. 물론 이 상가에는 테마 상가, 뭐 전문 상가, 근린 상가, 아파트 상가, 단지 내 상가, 또는 오피스텔 상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가도 상가 나름이겠죠. 그런데
2006년도에 워낙 주거용 부동산이 강세이다 보니까 너도 나도 아파트 시장 아니면 경매 시장에서 연립 다세대 그 시장 가지 않으면 무슨 큰일 나는 것 마냥 옆에 좋은 상가가 경매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상가 투자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수익을 많이 노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포인트가 되겠죠. 나중에 잠깐 다시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지금 상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매 시장에서는 아까 첫 시간에 상가 굉장히 어렵다 그랬죠. 그죠? 상가 굉장히 어렵다 그랬습니다.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이 5%도 안 나와요. 4%도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상가를 경매 시장에서 몇 프로의 낙찰을 받아요? 50%에 받습니다. 반값에 받습니다. 심지어 밀리오레, 그죠? 또는 어디 이 동대문 시장에 있는 그 테마 상가들 있죠. 그런 거는 20, 30%의 낙찰을 받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1억이면 2천만 원, 3천만 원 경매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 시점에 보면은 그 낮은 가격의 낙찰을 받고 임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임대 수익률이 10%에서 15%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 시장에서 상가에 투자하지 마라. 맞습니다. 그건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또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매에서는 상가에 투자하지 말라. 그거는 원칙이 아닙니다. 상가 투자는 경매에서는 해볼 만한 물건이에요. 그리고 낙찰률 같은 경우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낙찰률이 평균 30% 내외, 10건이면 3건 정도밖에 낙찰되지 않았던 게 과거였어요. 그렇지만 2006년, 2007년도에 평균 낙찰가율이 지금 이제 30%를 넘어서 32% 형성이 되어 있는데 종별로 들어가면 15대 같은 경우가 2006년에 38%에서 2007년도에 46% 정도까지 거의 8%에서 10% 이상씩 계속 상승합니다. 낙찰률이. 10건이 나오면 5건 이상. 그런데 그거는 전국적인 개념이에요. 전국적인 개념이라는 거는 투자자들이 전국보다는 거의 서울 수도권에 다 몰려있죠. 15대 서울 수도권은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낙찰률이 60%예요. 10건이면 6건 정도 낙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낙찰가율도 15대 수도권에 있는 것들은 아까 전국적으로 한 97%지만은 서울에서는 106%가 넘어갑니다. 처음 나오자마자 낙찰이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 나오자마자. 그렇게 낙찰이 됩니다. 그게 바로 15세대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했지만은 낙찰가율처럼 약간은 소강 상태에 그쳤던 게 작년 하반기 이후 그 영향이 더 컸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상승했지만은 토지도 마찬가지. 근데 토지는 지금 상승 추세가 2005년도부터 꺾여서 작년까지 꺾였다고 보는데 작년 말부터 토지 같은 경우는 낙찰가율이라든지 낙찰률이 소폭 상승하고 있어요. 그간에 꺾였던 부분들이 지금 가뜩이나 지금 뭐 개발 호재들이 많이 지금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는 반면에 만연해 있는데 최근에 또 토지 가격을 또 경매 시장에서 낙찰가율이나 이 경매 시장 토지 투자자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하나 큰 요인이 생겼죠. 그 요인이 뭐예요? 대운하입니다. 대운. 얘가 MB가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서 이후에 대운하가 지나가는 길, 또 터미널, 대운하 터미널이 개설이 된다는 그런 지역들의 낙찰가율, 경매 동향을 이렇게 예의주시를 해보니까 그 전보다 전혀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지역들의 낙찰가율들이 100%, 200%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이미 그 경향들이 아까도 잠깐 뭐 부동산 시장에서도 보셨지만은 경매 시장에서 그게 보이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은 바라봐도 그때그때 낙찰이 되면 낙찰가율이라든지 몇 명 입찰이 붙었는지 얼마 팔렸는지 그게 나오죠. 바로. 그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시장을 판단하고 어떤 투자에 대한 맥을 짚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화두가 아까도 이제 연립 다세대는 끝까지 이어지겠지만 토지 시장도 만만치 않게 다시금 흘러갈 거다라는 것을 또 하나의 그 맥으로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경쟁률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한 물건에 예를 들어서 음마아파트 아까 예를 나왔는데 음마아파트가 경매 나오면 한 물건에 10명 입찰했다. 뭐 그걸 평균을 낸 경쟁률 개념인데
경쟁률은 물건 수가 적을수록 높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갈수록 경매에 대한 대중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진짜 예전이라 그러면 항상 IMF 외환위기 당시입니다. 그때는 앞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언제 살아날지 몰라요. 그래서 일반 부동산도 투자하기를 꺼려하는 판인데 하물며 누가 경매를 통해서 투자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냥 아는 사람, 말 그대로 꾼 그런 사람들만 경매를 통해서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후에 외환위기라는 같은 그 학습 효과를 거치면서 그 커다란 변곡점을 거치면서 경매가 대중화되기 시작하죠. 또 거기에다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낙찰자는 입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그런 법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부터 경매가 급속히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노소 남녀 할 것 없이 경매 시장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경매 물건이 많이 늘어난들 과거의 원칙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예전에는 물건이 많으면 경쟁률이 떨어지고 물건이 적으면 경쟁률이 높아가고 그런 원칙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원칙들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은 물건이 많거나 적거나 경매 시장 그만한 메리트를 가지고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뭐 크게 여기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요. 연립 다세대, 여기에서도 연립 다세대가 아주 독보적으로 경쟁이 높다는 게 드러납니다.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평균이 한 3.6대 1인데,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는 6.5대 1 정도. 그죠? 한 물건에 한 6명, 7명 정도가 경쟁이 붙는다는 얘기죠. 아파트보다 더 높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가 굉장히 경쟁이 높았어요. 근데 그 아파트보다 연립 다세대가 높은 경쟁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매월. 작년도 한두 달 정도만 아파트한테 경쟁률을 내줬었는데, 이후에 연립 다세대가 계속 경쟁률도 낙찰률, 경쟁률, 낙찰가율, 그 세 가지 경매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세 가지 측면에서 연립 다세대가 다 아파트를 앞지르고 있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하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 단위보다는 일단 투자자들이 서울하고 수도권 위주로 많이 움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수도권 경매 시장은 아무래도 전국 시장보다는 조금 더 요인들이 높습니다. 물건 자체는 한 전국 대비해서 30%도 안 돼요.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 물건이. 아까 연립 다세대가 전국 대비해서는 연립 다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안 돼요. 한 27%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7%가 아니라 17% 정도밖에 안 돼요. 20%가 안 됩니다. 그만큼 더 서울 수도권의 연립 다세대가 빨리 소진이 되고 있고 그만큼 인기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낙찰가율 같은 경우도 전국 평균보다 한 7% 정도 수도권이 더 높고요. 그리고 낙찰률도 한 3.46%, 입찰 경쟁률도 한 2명 정도는 더 높다. 수도권이 전국 경매시장보다는 수도권 경매시장이 더 과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주된 원인이 바로 연립 다세대, 그리고 작년 상반기까지는 아파트하고도 같이 견주어서 경매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머리가 회전이 좀 빠르신 분들이라면 벌써 어느 쪽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또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 어느 감이 오셨을 겁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우선 경매 물건이 급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겁니다. 경매 물건이 어느 정도 한 40건, 40만 건 이상 정도는 나와줘야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일하기가 편해요. 그죠? 왜? 자, 물건이 없으면 어느 고객들이 저한테 의뢰를 한다 하더라도 그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입찰을 들어간들 20명, 30명씩 들어오는 게 예사입니다. 낙찰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난해에 그 송파 쪽에 반지하 연립이 경매 나온 적이 있어요. 아마 기사 나신 분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몇 명 입찰 붙었는지 아세요? 몇 명? 110명이 들어왔습니다. 110명. 연립 다세대, 반지하 연립 다세대 하나가 110명이 들어왔어요. 물론 감정가가 낮은 것도 있고 송파 지역이 뜬다는 이유도 있죠. 그죠? 그리고 최근에 엊그제 있죠. 엊그제 구로동인가요? 오리동인가요?
거기에 오피스텔 여러 채, 뭐 수십 채 경매 나온 거 있었죠. 거기에 몇 명이 몰렸어요? 어제 남부 법원이 아주, 엊그제 남부 지방법원이 아주 난리 났습니다. 북새통이었어요. 그 물건에 1320명이 몰렸습니다. 1320명. 한 채당 평균 경쟁률이 22명이에요. 그런 경쟁을 뚫고 여러분 낚시할 자신 있어요? 그런데도 왜 경매 시장에 사람들이 몰리느냐 이거예요. 다시 본론 들어가서요. 그거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경매 물건이 그렇게 급감을 했습니다. 진짜 반수도 안 되게끔 급감을 했어요. 특히 연립다세 같은 경우는 뭐 수도권은 20%도 안 되고 30%도 안 돼요. 아주 좋았던 시절, 2005년도에 비해서는. 올해는 그런데 그 경매 물건이 왜 급감을 했느냐 이겁니다. 자, 경기가 회복이다. 경기가 좋아서 그렇다?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경기 회복 아닙니다. 금리는 낮아요. 물론. 금리는 저금리. 지금 금리는 낮은데도 불구하고, 금리는 낮아졌죠. 금리 낮았는데 지금 계속 상승 추세에 있는 거죠. 4%, 5%대에서 지금 7%대까지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급감 원인이 뭐냐? 경기 회복은 아니고, 바로 2006년도에 부동산 가격, 특히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다는 얘기죠. 주택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는 담보 가치가 저절로 상승해. 내가 3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이전에 한 1억 5천 정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어요. 담보 비율이 50%죠. 그래서 3억짜리가 얼마로 올랐어요? 상승했어요? 5억 상승했어요. 5억에 1억 5천이면 몇 프로예요? 20몇 프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담보 가치가 50%에서 절반으로 떨어진 거예요. 담보 가치가 아니라 담보 비율이, 대출 비율이. 그냥 그 자산 가치가 저절로 상승하게 되니까 그거를 경매 나오기 전에 일반 시장에 내다 팔고 채무 변제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그 은행 자체에서도 예전보다 경매 신청하는 건수가 70% 수준밖에 안 돼요. 신규로 들어오는 물건 자체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신규로 들어오는 물건 자체가 줄고 반면에 경매 시장이 워낙 호황이고 과열되다 보니까 낙찰률이 예전에는 3건밖에 안 팔리던 게 6건씩 팔려 나간다는 얘기예요. 어떤 물량이 줄어들어요? 재고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재고 물량이. 그렇게 물량이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유로. 결코 경기 요인, 경기가 회복돼서 물량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경매 시장으로 봤을 때는.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겁니다.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 경기 침체 요인도 있어요. 근데 경기 침체는 아마 지금 상태가 아마 제 판단은 고착화된 상태입니다. 어떤 시손, 그런 사람이 오지 않는 한은 지금 이상 더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없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럼 결국은 금리 요인인데 금리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굉장히 부담이에요. 왜? 예전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한 자리 숫자가, 이 금리가 저금리가 계속 기조가 이어지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뭐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든 두 채 갖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은 토지 투자를 했든 상가 투자를 했든 간에 대출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금리가 7%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8%, 9%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아우성 소리가 납니다. 그 우수수수 다시 경매 물건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 만한 그런 법이 없어요. 이 중에서도 부담이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불안하시죠? 응? 경매 물건. 저를 위해서는, 여러분 투자자를 위해서는 경매 물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한 3, 40만 건 이상, 40만 건 이상 이렇게 나와주는 게 바람직한데 또 50만 건, 외환위기처럼 50만 건 이상 넘어가 버리면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시장은 좋아지되 너무 좋아지지 말라는 게 제 지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인들 때문에 증가할 수 있다, 또는 증가 요인이 강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뭐 감소할 수가 있다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경기가 회복이 된다거나 지금 뭐 신정부 들어서 새 정부 들어서 뭐 경기를 뭐 6%, 7% 이상 상승시키겠다, 그런 어떤 그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으니까 또 규제 완화, 뭐 또는 재개발, 재건축, 신부동산 정책 완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만약에 계속 또 올라간다 그러면
물론 뭐 친정부에서는 개발을 하되 재건축 재개발 풀고 개발을 하되 가격은 잡겠다 하는데 그게 쉽게 되지가 않죠. 그래서 2007년의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2007년 상황이 재현된다는 얘기는 일반 시장에서 물량이 또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물량이 없어지면 또 경매시장으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만큼 경매시장에서 또 과열되고 경매에서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가 또 그만큼 물량이 부족한 그런 사례가 또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사례도 올 수가 있는데 근데 양도세나 보유세 이런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반면에 대출금리 상승 같은 경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감소 요인보다는 증가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걸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제 판단이지만 아마도 지금 32만 건 정도니까 한 35만 건 이상 그 정도로 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을 거로 판단이 들어요. 여러분들 작년보다는 물량 측면에서는 올해 경매 시장에서 그래도 조금은 더 투자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립 다세대 인기는 지속된다 이거 그죠? 쭉 지속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서울 수도권 또 그게 이제 지방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뉴타운이나 도시 재정비 사업들이 서울 수도권의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그런 개발 호재들이 워낙 많습니다. 자, 그것만 가지고 연립 다세대가 인기가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 시장에서 뉴타운 같은 경우 대부분이 지금 도시 재정비 사업지구 또는 도시 재정비 지구로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 그러면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180제곱미터 이상 평으로 하면 54평 정도 이상 취득하려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연립 다세대는 대부분이 지분 평수가 한 6평에서 한 15평 사이죠. 15세대는. 일반 거래를 통해서 해당이 안 돼요. 그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해도. 그렇지만 뉴타운 지역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180제곱미터가 몇 제곱미터까지 떨어지냐면 20제곱미터입니다. 이 20제곱미터 이상 지분을 취득하려면, 토지를 취득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20제곱미터 몇 평이에요? 6평이죠? 6평이에요. 연립 다세대 규모 딱 맞죠? 그래서 일반 시장에서 연립 다세대를 취득하려면 잘 취득할 수가 없어요.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다 보니까 한번 취득을 하게 되면 전매 제한에 걸려요. 바로 못 판다는 얘기죠. 또 자금 조달 계획도 수립을 해서 제출 같이 첨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경매 시장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규제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20제곱미터 이상 취득을 하든 180제곱미터 이상 취득을 하든 경매 시장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규제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 놓고 경매로 취득해서는 불이해요. 자연스럽게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금 조달도 필요 없죠. 전매 제한도 필요 없습니다. 취득하고 대금 납부하고 그죠? 바로 다음날 팔 수도 있어요. 자, 팔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1년 이내 팔면 양도세가 몇 프로예요? 50%죠. 그죠? 자, 2년 이내 보유했다 팔아도 50%. 일가구 2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50% 똑같은 양도세를 내고 팔 거면 차라리 2년, 3년 보유했다기보다는 6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이렇게 파는 게 오히려 수익률이 더 낮겠죠. 똑같이 세금 낼 거면. 그리고 그 50% 납부하고도 나머지 투자 자금 가지고 또 다시 자금을 회전시키면 되는 거니까. 경매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한 전매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전매 제한도 받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립 다세대, 인천이든 뭐 서울이든 간에 뉴타운 지역에 있는 물건들 20명, 30명 몰리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 더불어 말씀드리면 아파트 같은 경우 한 채 투자하려면 3억 이상 취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는 얼마?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면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많다는 건 아니죠, 지금은. 그죠? 지금 물량 워낙 많이 줄었으니까. 그죠? 그런 이유로 연립 다세대가 인기가 많이 끌고 있고 또 아파트만큼의 어떤 대출 규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DTI 같은 경우는 아파트만 해당이 되는 거지 연립 다세대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연립 다세대가 경매가 진행이 되고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올해도,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호재, 그건 지금 사라진 거 아니잖아요.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ING 중이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뉴타운 지역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그쪽으로 인기가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또 투자 가치가 있고 황금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1억짜리가 지분이 1억짜리가 지금 2억, 3억까지 올라 있는데, 그죠? 감정 평가해서 경매에 나오는 게 5개월 전에, 그죠? 5개월 전에 경매 진행이, 5개월 전에 1억에 감정을 했는데, 그게 지금 시점, 5개월 후에 지금 시점에 나오 보니까는 한 2억, 3억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감정가 이상에서 낙찰되는 건 당연한 얘기죠. 감정가 이상에서. 그죠? 그래서 130%, 200%까지 낙찰가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파트 경매 시장. 이건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에 아파트 시장이 많이 경매 시장에서 많이 침체가 됐습니다. 낙찰가율 90% 이상 넘어갔던 게 지금 83%, 뭐 80%대 후반. 이런, 낙찰가율이 이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경매 시장에서 예의주시해보고 있는 게 바로 아파트 시장도 하나가 되고 있어요. 왜? 아까 떨어진 낙찰가율이 왕년의 명성을 다시 찾지 않을까, 올해. 그죠? 왜? 지금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들 대부분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하겠다.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강남발, 또는 심지어 구체적으로 지역을 거론하면 압구정발, 부동산 가격 폭등, 가격 대란이 다시 한번 오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더불어서 아파트 시장, 경매 시장을 떠났던 분들이 다시 아파트 경매 쪽으로 다시 몰려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수준은 아니겠지만 연립 다세대에 버금가는 그런 낙찰가율이 다시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겁니다. 토지 투자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5년 8.3 대책 이후에 가장 영향을 받고 냉각했던 게 바로 토지 시장입니다. 부재지수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정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경매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규제가 적용이 되지 않고 또 일반 투자에서 전매 제한도 걸리는 반면에 경매에서는 전매 제한도 없다 이거죠. 지금 떨어졌던 낙찰가율이 작년 말부터 다시 소폭 상승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토지 투자를 하더라도 경매에서 취득이나 재판매하는 것들이 불리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한 가지 조심할 게 매수자 입장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토지 투자를 하더라도 개발 호재가 있는 주변 지역, 그런 주변 지역으로 토지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투 수요 때문에 재판매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정책을 따라가면 그대로 아마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수익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발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대우나 어느 지역에 있다 그러면 바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 대우나 지역 발표가 난다 그러면 바로 그 지역의 경매 물건들이 뭐가 나오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권유하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 투자를 해서 수익을 노리기도 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정책, 개발, 호재를 따라가셔도 괜찮다고 보는 시장이 바로 토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상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올해 최대의 승부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간의 상가 참 도입이 됐어요. 많이 버려졌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 신정부에서 7%, 8% 이상, 7% 이상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 경제 성장이 경기가 호황이 되면 살아나면 더불어서 상가 시장 좋아지죠. 그것만이 아니라 낙찰가 가격 측면에서 상가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물론 상가마다 특성이 있죠. 근린상가, 테마상가, 전문상가 이런 상가마다 골라서 찾아가야죠. 골라서. 왜? 주택 같은 경우면 투자 용도니 아니면 실수 용도니 그 목적에 맞게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렇지만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의 특성. 그죠? 상가의 특성이 뭐예요?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상권이잖아요. 상권. 상권이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면 안 되긴 하는데 경매 시장에 있어서는 어떤 상권 구조만 어느 정도 갖춰졌다 이러면 가격 측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죠? 저층 부분,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물건들은
상가 시장에서 20%, 30%, 많게는 50%대에서 취득할 수 있는 상가가 많이 널려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도 장기적인, 아주 장기는 아닙니다. 한 중장기, 중기적인 그런 측면에서 상가 투자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두고 예의주시하고 지켜볼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본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심하실까 봐서 여러분들이 심심하실까 봐서 요즘에 경매 다음 주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 한 3건 정도만 15은 일부러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15 또 하신다 그래서 바로 또 현장으로 가실까 봐서 15은 안 가져오고요. 아파트하고 그리고 지금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한 건만 가져왔는데 지금 대리 마크로빌이 1월 22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경매에 나와 있죠. 지금 21억 감정인데 지금 현재 2번 유찰이 돼서 1억 2천이 21억 감정인데 21억 5천만 원인데 2번 유찰이 돼서 13억 7,600만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 물건이 지금 현재 시세도 한 여기서 1억 5천 정도 빠져 있어요. 사실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현재 시세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세는 지금 이게 감정이 언제 됐냐면 지금 보시면은 감정이 2006년 11월 달에 돼 있어요. 2006년 11월 달 감정이 돼 있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21억까지 받쳐졌다가 최근에 가격이 뭐 2, 3억씩 빠진 게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영향을 좀 받아서 지금 시세가 이거보다 미치지는 못하는데 1월 22일 날 13억 7,600만 원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라는 권리관계에는 문제가 없어요. 제가 없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아직 권리관계, 임대차관계 분석하는 걸 배우지는 않으셨지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 문제라기보다는 시세가 한 2억 정도 빠져서 한 뭐 20억 정도, 한 19억 5천 정도를 간다고 해도 이렇게 높은 주상복합 아파트 또는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앞이 가로막혀 있느냐, 안 막혀 있느냐, 향이 어디냐, 그죠? 동향이냐, 서향이냐, 남향이냐, 그죠? 뭐 층이 몇 층이냐, 그거에 따라 굉장히 가격 폭이 큽니다. 이 물건도 만약에 제가 현장에 가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향이 어딘지, 정남향인지 뭐 동향인지 모르고요, 아직. 그리고, 이 물건이 전망이 튀어 있는지 가로막혀 있는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한 2, 3억 정도까지도 가격 차이가 커요. 여러분들이 현장 조사 하실 때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하시고 입찰을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 입찰을 하시려면은 보증금 얼마, 최저가 10%, 1억 3,760만 원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죠? 아니, 너무 시간이 급해서 못하겠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자, 다음으로 대충 아까 음마 말씀하신 분 있죠? 그죠? 어떻게 또 요행, 또 제가 음마를 가져와서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 음마 아파트가 10억 5천에 감정가인데, 요게, 경매가 언제 예정이냐면 1월 31일입니다. 1월 31일 예정기일이 지난 12월 27일 날 유찰이 한번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정가가 이제 8억 4천인데요. 요것도 시세가 조금 한 1억 정도 빠졌죠. 10억 5천보다는 지금 한 1억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재건축 어떻게 보면 음마 아파트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강남 지역 어떻게 보면 서울 권역의 그 아파트 가격을 이끄는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아파트인데 재건축 연한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건축 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시하고 어떤 용적률 문제, 그죠? 용적률 문제가 협의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워낙 튼튼하다 보니까 튼튼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음마 아파트 가 보니까 거기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단지 주민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못 살겠다라는 그런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안전진단에서 통과를 하고 있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아파트, 그런 물건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1월 31일 날 보증금 8,400만 원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서초동에서 입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니, 아파트가 아니라 다가구입니다. 다가구 주택인데, 요거는 인근에 개발 호재가 하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들고 나온 겁니다. 인근에 그 영어마을이죠. 관악 영어마을. 서울에서 세 번째로 관악 영어마을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낙성대교에서도 가깝고, 그죠? 대지 면적도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58평, 그죠? 한 60평 정도 되니까, 요걸 나중에 뭐 다세대나 연립 정도로 개발을 해서 임대나 분양을 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발 호재가 있다 그러면 서울 지역에서 개발 호재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대지 지분가가 평당 한 1,500만 원 정도 이상은 갑니다. 지금 이게 얼마예요? 한 평당 1,000만 원 조금 넘게 지금 형성이 돼 있죠? 응? 대지 지분 60평 정도 되니까 1억 7,500이니까 근데 이상 어떤 그 자산가치 상승을 통해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관악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 기재를 해놨지만 올해 6월 예정대로 한다 그러면 올해 6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한 11월 정도에 개관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서울대, 낙성대, 그죠? 또 관악 영어마을 인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산가치 상승 요인 그런 물건이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해 보는데요. 이 물건 말고도 여러 가지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 물건이 상당수 많이 있어요. 예를 다세대 뭐 상가도 마찬가지, 단독주택, 뭐 서울권, 뭐 인천, 부천권 전에 거의 개발 호재가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 뭐 뉴타운, 그죠? 그런 개발 호재를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죠? 그러면 참 수익 누릴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